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60Hz를 50Hz로 변환 시 전기기기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설명하라는 문제에 대한 2편 개념 영상입니다. 동영상은 1편 개념 영상과 2편 개념 영상, 그리고 3편으로는 최종적으로 제가 공부한 부분에 대한 서브노트를 설명드리는 걸로 이 문제도 그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시고 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편 영상을 설명드립니다. 2편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1편 영상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1편 영상에서는 주파수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파수란 교류에서 1초 동안 전류 방향이 바뀌는 횟수를 표현한다. 그래서 이게 주파수에 대한 내용을 개요에서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기기의 영향을 설명해서 저는 크게 변압기와 유도전동기, 그리고 콘덴서, 그리고 보호개전 시스템, 그리고 예전에는 방전등에도 뭐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 산업 현장에서 또 가정집에서 방전등이라는 거는 옛날에 백열 전구가 아니라 스타트 담화로 켜지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주파수에 영향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뺐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산업 현장이나 가정에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론도 있지만 거기에도 주파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편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주파수가 어떤 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또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1편에서 변압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왜 여자 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여자 전류는 변압기의 자석을 만드는 전류이다. 그리고 1차 자석을 만들어 2차 권선에 쇄교를 1차 권선이 자석이 만들어져서 1차 권선의 자석이 2차 권선에 쇄교하여 2차 기전력이 6이 된다. 그게 역기전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 dt분의 d파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데 거기에 자속 파이가 변화한다. 왜 이거를 설명드렸냐면, 이 유도 기전력을 설명을 드려야, 그쵸? 유도 기전력을 설명을 드려야 자속 파이가 역기전력 2와 연관이 돼 있고, 그쵸?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데, 자속 파이가 유도 역기전력 2와 연관이 돼 있고, 이 자속은 자속 밀도와 비례하고 1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에 의해서 자속 밀도 B는 F분의 V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 주파수가 낮아지면 자속 밀도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자속 밀도가 급격히 포화하면서 큰 여자 전류가 흐르고, 또 이런 영향에 의해서 주파수 영향에 의해서 임피던스가 감소하고 손실이 증가하고 온도가 상승한다. 이 부분이 변압기에 대해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실 증가는 이제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히스테리시스손의 개수는 F분의 1. 결국에 주파수가 감소하면 여러분 히스테리시스손이 증가한다. 이 내용을 1편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2편 영상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1편에서는 이제 유도 전동기였고, 1편에서는 변압기였고요. 2편에서는 유도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렸거든요. 이 원리를 또 설명드려야 여러분 이게 손실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간단하게 표현해서 그려놨습니다. 제가 유도전동기, 단상 유도전동기, 직류 유도전동기 할 때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에서 많이 설명드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유도전동기의 삼상 전원을 인가하면 여기에 회전자계가 발생합니다. 회전자계가 발생하고, 모터 내부에 있는 로터라고 하는 회전자가 있는데,
이 회전자계에 의해서 이 회전자가 회전하게 됩니다. 즉 삼상전원을 인가하면 회전자계가 발생. 회전자계가 회전자를 유도하여, 그쵸? 유도하여 회전한다. 이 유도하는 힘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 F는 BLI 사인 세타라는 그 힘에 의해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의 그 힘에 의해서 유도하여 회전한다. 그 유도 전류에 의해서 회전한다. 그래서 무슨 전동기? 유도 전동기라며. 지금 얘기하는 게 왜 유도에서 회전한 유도 전동기라며.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유도 전동기 말은 많이 쓰는데, 그럼 유도 전동기가 무언가요? 라고 면접에서 물어보면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강의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면접 따로 이론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죠. 어떤 설비를 얘기하다가 유도 전동기라는 말이 나오면 그럼 유도 전동기는 뭐고 어떤 회전 원리로 회전합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말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한 문제당 한 3-4문제를 꼬리를 물어서 설명해서 그 심사위원 한 분 끝나고 더 다른 심사위원, 또 다른 심사위원, 이렇게 해서 면접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자계가 발생하고 이 회전자계가 회전자를 유도하여 회전한다. 그래서 유도 전동기라고 한다. 근데 왜 이걸 또 설명했냐? 너 유도 전동기에서 많이 설명했는데. 근데 여러분 슬립을 설명하려고 이걸 설명한 거예요. 슬립은 회전자와 회전자계의 속도 차이를 슬립이라고 합니다. 슬립이란 이 회전자와 이 회전자계의 속도의 차이를 슬립이라고 합니다. 공식에 써 있네요. NS, 회전자계의 속도와 회전자 속도의 마이너스 됐네. 이 차이를 무엇라고 하냐? 슬립이라고 합니다. 회전자계 속도를 기준으로 회전자계와 회전자의 속도의 차이를 슬립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도전동기의 회전 원리를 또 위에서 설명드린 거고, 이 슬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슬립은 회전자계와 회전자계의 속도 차이이다. 여러분 이 공식 굉장히 많이 보시는 공식이잖아요. 그리고 전기기사를 공부하셨다면, 그리고 또 전기기사에서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전자 속도는 회전자계의 속도분의 1-s 슬립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P는 120F라는 걸로 풀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 계수가 회전자 속도는 주파수에 비례합니다. 주파수 비례. 그래서 60Hz에서 50으로 낮췄지 않습니까, 여러분? 낮췄어요. 이게 낮아지면 어떻게? 회전자 속도도 감소한다. 그래서 유도 전동기의 속도가 감소한다. 그래서 주파수가 변화하면 유도 전동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답안지에 쓴 겁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팬 블로워 댐퍼 이 관계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무엇냐면, 여러분 지금 서브노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서브노트를 보고 계십니다. 잠깐 화면이 에러가 나세요. 1분만요. 왜 그러지? 죄송합니다. 모터가 있고 펌프가 있는데요. 여기 저수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림 안 그려도 되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초등학생 설명하는 거 아니까. 여기가 저수조라고 하고, 여러분 이게 옥상에 있는 고가수조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높이 H를 여기에서는 양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이 H를 양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기계적 출력 P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기계적 출력 P는 9.8 QH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9.8 QH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높이 양정은 기계적 출력 P는 9.8 QH. 잠깐 화면이 정지돼 갖고요. 기계적 출력 P는 9.8 QH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펜 블로워 관계식은 유량, 양정, 출력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회전수의 비례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공식에서는 그래서 유량은 n과 비례하고 양정은 n 제곱에 비례하고 출력 P는 9.8 QH에서 n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도를 뭐 50Hz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속도가 감소한다, 반으로 감소한다. 그러면 이제 속도가 떨어졌다, 50에서 60Hz라고 떨어진다고 우리 위에서 회전 속도가 떨어지면 이렇게 속도가 감소한다는 이 이론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도가 감소하면 계산하기 쉽도록 속도가 2분의 1로 반으로 감소하면 P는 n세제곱에서 속도가 반으로 감소하면 n세제곱에 의해서 출력은 8분의 1만큼 감소한다. 그래서 내가 공부한 건 펜 블로워 요 관계식에서도 이 기계적인 출력에도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게 여러분 VVF와 댐퍼 제어에 이용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60에서 50Hz로 변화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냐 했을 때는 내가 공부한 건 이런 데도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주파수가 관여하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률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여러분 역률, 모터 역률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 곱하기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 이것도 여러분 많이 본 공식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메가는 2파이 FL, 오메가는 2파이 F입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L일 때 2파이 FL이죠. 오메가는 2파이 F인데 오메가 L, 주파수가 감소하니, 여러분 주파수가 감소하니 오메가가 감소하고, 그러니까 오메가 L이라고 하면 그냥 오메가 L이라고 합시다. 그냥 오메가 L로 적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오메가 L 2파이 FL, 관련 계수가 2파이 FL인데 이거 공식 많이 아시잖아요. 377, 그렇죠? 주파수가 감소하면 오메가 L이 감소합니다. 오메가 L이 여러분 뭡니까? 오메가 L이 유도성 부하 아닙니까? 유도성 부하가 감소한다. 그러면 우리가 역률의 공식을 보면 코사인 세타는 Z분의 R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교류에서 Z분의 R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그 유도성 부하가 감소하니까 임피던스가 감소하고, 임피던스가 감소하니 코사인 세타 역률이 어떻게 증가한다. 여러분 역률이 개선된다. 저는 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뒷장을 보시면 이 편을 계속 설명드리는데요. 저는 콘덴서 영향과 이제 네 번째 보호 개전 시스템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한 주파수가 변화했을 때에 영향을 주는 기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콘덴서의 영향은 용량성 리액턴스, 콘덴서를 결정할 수 있는 영향 요소는 저는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게 관련 계수이고, XC는 2파이 FC 반비례하는데 당연히 여기 주파수가 낮아지니 용량성 리액턴스도 낮아진다. 용량성 리액턴스가 낮아지니 콘덴서 투입할 때 도립 전류가 더욱 크게 증가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적은 겁니다. 그래서 도립 전류의 영향은 우리 콘덴서 도립 전류의 영향에 대해서 대책에 도립 전류가 생기니까 접점이 온오프 할 때 아크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접점이 마모되기 때문에 차단기 온오프 개폐 접점에 영향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린 거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제가 스터디원들과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서브노트를 작성하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한 내용 중에는 F라는 개수가 여기에 있으니 이게 낮아지니 용량성 리액턴스에 영향을 주고, 용량성 리액턴스가 낮아지니
가뜩이나 저항이 없어서 도립 전류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용량성 리액턴스 자체도 낮아지니 도립 전류가 증가한다. 그리고 차단기 온오프 개폐 접점에 영향이 있다. 그리고 용량성 리액턴스가 낮아지니 어떻게 콘덴서의 충전 양도 저는 이제 감소한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걸 충전할 수 있다면 뭐 극단적으로 뭐 80, 6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영향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개전 시스템입니다. 보호개전 시스템. 제가 임피던스가 낮아진다. 잠시만요. 제가 1편 영상에서 죄송합니다. 잠깐 이걸 보고 계시는데 보호개전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고 썼는데요. 이거는 제가 1편에서 유도 기전력을 설명을 드릴 때 첫 번째 임피던스가 감소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임피던스가 감소한다. 변압기에서 손실이 증가한다. TR 온도도 증가한다. 이렇게 썼는데 그럼 임피던스가 감소하니까 변압기 단락전류 IS는 %Z분의 100 IN에서 %Z는 변압기의 임피던스, 케이블의 임피던스 이런 걸 다 더해서 하는데 거기에도 변압기 요소가 있거든요. 지금 보호개전 시스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이게 임피던스 Z가 임피던스 Z 영향 요소에는 전원 측 임피던스, 그렇죠? 전원 측 그리고 그 케이블, 그렇죠? 케이블 그리고 변압기 그리고 모타부하 있으면 또 모타부하 이런 것들이 다 더해서 임피던스 Z, 임피던스 합성 맵을 만들거든요. 여러분, 임피던스 합성 맵을 만듭니다. 보호개전기 정정할 때.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임피던스 Z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다 더한 게 10이었다면, 10%였다면 변압기 임피던스 Z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쵸? 오메가 L은 2파이 FL,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주파수가 감소하니까 변압기 임피던스도 감소하면 여기 다 더해서 10이었는데 변압기 임피던스가 감소하니 뭐 8, 7, 6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가정을 한다면. 그래서 저는 보호개전 시스템에도 영향을 준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단락전류 영향 요소는 %Z는 100 IN인데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라는 그러니까 간단한 요소로 그냥 개념으로 원래는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전원측 케이블, 뭐 변압기, 뭐 모타 이런 걸 임피던스 맵을 합성해서 최종적인 Z값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이런 요소, 임피던스 요소에 의해서 오메가 L, 유도성 부하가 감소하니 이 유도성 부하가 뭐 변압기, 모터, 뭐 케이블 이런 거 아닙니까? 코일이 있는 부하. 임피던스가 감소하니 어떻게 단락전류 부분이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호개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드렸던 문제는 유도전동 주파수 60Hz, 50Hz에 대한 전기기계 영향 설명 2편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좀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지식으로도 충분히 서브노트를 작성하고 공부하실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한번 정리해서 끝났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내공이 조금씩 올라가실 때마다 한 번쯤 이 문제를 다시 돌아와서 볼 때 또 다른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좀 떠올라서 그런 부분에 답안지에 써주시면 그 58점에서 뭐 59점, 60점 합격으로 가는 그 부분 중에 한 문제가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 또 같이 공부하는 분들께 제 채널 소개시켜 주셔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뭐 공부하시다가 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제 거 유튜브에 제 거 이메일과 제 거 블로그를 이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보고 싶다면
제 블로그에 오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